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도 훈련 평소와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약간 디로딩처럼 낮췄다가 갈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스쿼트를, 근데 지금은 디로딩을 할 만큼 몸의 피로도가 높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정도와 비슷한 훈련량, 그러니까 억지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정도와 비슷한 훈련량을 가져가면서 몸의 반응을 보고 자연스럽게 몸에 더 많은 훈련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수행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과 실제로 어떻게 수행 능력을 올려야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현집자님 영상에서 벤치프레스를 현재 원RM이 130이니까 그거를 140, 150까지 올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올리냐, 이게 올라가기 힘들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자세가 있고 아닌 자세가 있습니다. 보디빌딩식 스타일로 고립하면서 무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제가 10년 넘게,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고립 운동을 했었는데, 벤치프레스를. 그때 최고 기록이 100으로 6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올리려고 하면 부상이 오거나 또는 안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세로 바꾸고 나서 금방 이게 쭉쭉쭉쭉 올라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전에는 그런 힘이 아예 없어서 그 무게를 들었냐? 다시 생각해 보자면 힘이 없다기보다 힘을 낼 수 없던 자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디빌딩식 고립 운동은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특히 바벨 운동을 할 때 하는 이유가 힘을 받지 않는 자세입니다. 내가 과부하를 주고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새어나가지 않게 효율적인 자세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들 때 뭔가 다른 데 힘이 새어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을 좀 더 열면은 벤치 중량이 올라가고 견갑이나 등의 안정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더 들 수 있고, 또는 가슴에 고립이 아니라 등이라던가 반대로 가슴에 힘을 풀고 등을 더 잡으면, 어깨를 고정하면 무게를 좀 더 올릴 수 있고 좀 더 쌓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가슴에 걸어놓고 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의 역치 이상 올리려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자전거만 타더라도 원RM이, 스쿼트의 원RM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과정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거기서 막힌 시점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그래서 힘이 덜 새는 자세를 찾아서, 애매한 부분이 없는 자세를 찾으면 원RM이 100이셨던 분도 저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평생 미는 힘이 약하다고 믿고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힘이 안 새는 자세를 최대한 계속 찾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자세 객관화를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자세가 객관화 되었으니까, 이런 변수가 적어지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런 힘이 덜 새는 자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 겁니다. 블록형 주기화도 했고 파동형 주기화도 했고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도 다 해봤고, 선형적으로도 올려봤고, 계속 강하게도 해봤고 약하게도 해봤고 많이도 해봤고 적게도 해봤고, 그리고 요즘처럼 이런 저만의 사이클을 만들어서도 해봤고, 싱글 세트도 하고 15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내 한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을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죽을 때까지 하고, 그게 먹히는 이유가 현재 나의 진짜 뽑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는 내 역치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수행 능력이 올라가기 위해선, 그러니까 제가 말한 현지자님이 130에서 150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자세 객관화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디빌딩은 이런 프로그램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왜 없냐고 말하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디빌딩을 10년 이상 했었고, 근데 저는 그냥 적당히 10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나는 언젠가 전국체전 보디빌딩 대회에 뛸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10년 동안 운동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메인 운동은, 특히 약물을 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토대로 바탕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역치를 넘어서기 위한 건데, 사실 약물을 한다면 그 역치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약물을 하면 근육량이 운동을 그냥 열심히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근육량을 얻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패 지점 가까이 미는 훈련식으로 프로그램 없이 어느 정도 역치에 다다른 사람이 약물만 하더라도 수행 능력이 당연히 더 오를 겁니다. 나의 이런 다른 노력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물로 훈련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과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자세나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하시면 훨씬 더 몸도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